그런데 이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이렇게 새로 보금자리도 점점 이제 다 정돈돼 가고 있고, 근데 윤석열 당선인 부부는 바로는 이제 이 공간에 들어갈 상황이 못 돼요. 지금 여러모로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외교장관 공간이 관저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전제라면 5월 10일까지는 현 그 외교장관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5월 10일 취임식에 맞춰서 외교장관 공간으로 설사 최종 결정이 되더라도 바로 입주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정 기간 현 서초동 자택에서의 출퇴근은 불가피할 것으로 연동돼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교통편은 교통 통제를 최소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라는 원칙은 유지될 것입니다. 지금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5월 9일 날 서울 시내 모처 호텔에서 이제 잠을 자겠죠. 그리고 10일 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임식 참석하고 바로 양산 가요. 윤석열 이제 새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에서는 잠을 안 자겠다, 공간을 안 쓰겠다 했으니까 어디서 이제 잠을 잘지가 궁금한데, 홍종성 기자님, 지금 준비 사정상 공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가 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 서울 육군참모총장 서울 별관 여기를 이제 새 대통령의 사저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아하. 그런데 여기가 1975년에 지어져서 뭐 심하게 얘기하면 비가 오면 비가 살 정도라고 해요. 그렇게는 오래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보수하려고 하니 보수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만 해도 한 25억 원이 걸린다고 어머, 합니다. 와. 그런데 지금 5월 10일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네요. 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찾아진 게 네.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외교 공간인데, 이 외교 공간이 지난해 리모델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손을 보면 되고, 이게 공간들 가운데 공간도 가장 넓고, 이 해외에서 외교 인사들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기도 했고 하는 그런 연회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사저로 쓰기에도 적합하다 해서 대안으로 지금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전혜연 평론가님, 아니 그러면 애초에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새 대통령이 공간으로 쓰겠다고 했을 때는 비가 새고 오래됐고 노후화됐고 그런 거 안 따져보고 그냥 막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도 받고? 그래서 아마 일각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졸속 추진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일반 가정 같으면 정말 싸움 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사를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정작 대통령 부부가 머물 공간의 상태가 어떤지가 지금 점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상한 게 네. 1975년에 지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 지은 건물도 한 번은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20일 날 직접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밝히면서 육군 참모총장 공간 고쳐서 관저로 쓰겠다고 밝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모들도 좀 준비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예비비 360억 원이 국무회의에 어쨌든 의결이 되는데 이 안에 공간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이 반영이 됐어요. 네. 근데 이 공간은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예정한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또 이 계획이 변경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거나 변결된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앞서 이제 브리핑 들으셨죠? 그렇게 되면 외교부 장관 공간을 이제 쓰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지금 서초동이 집이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거기서 한동안은 출퇴근하는 게 불가피할 거다라고 지금 인수위 측이 솔직하게 지금 일정을 밝혔어요. 그런데 백성원 변호사님, 이제 취임식이 5월 10일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언론 보니까 취임식 예산도 지금 화제가 됐다면서요. 네, 화제가 된 게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총 33억 1,800만 원이 사용이 되는데요. 일단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마감했던 제20대 대통령 취임행사 대행 공고에 따르면 입찰 금액이 33억 원입니다. 뭐 무대 설치비나 영상 제작비,
그러니까 이제 뭐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단 같은 참여진 운영비 그리고 국민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비 이걸 총 포함해서 대략 33억 원 정도의 돈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사 나오면 반감을 가진 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취임식에 돈 쓸 게 있어? 이제 그럴 거란 말이에요. 홍종성 기자님. 그럼 역대 취임식 예산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따져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김영삼 전 대통령 때가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가 14억 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가 20억 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가 24억 원이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31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는 별다른 특별한 행사 없이 국회 롯데홀에서 선서 형식 간소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역대 33억 원 물론 많다고 지적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물가 상승률이 있었고 그것 대비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쭉 또 상승 곡선을 그대로 이어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33억이 적다는 건 아닙니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 등등등 하면 역대 쭉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그런 돈이에요. 예산이에요. 근데 예산이 역대 최고로 많이 든 만큼 배종찬 소장님 내실 있게 그리고 국민 통합에 걸맞은 이름으로 내용을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내용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특히 우리가 취임식을 따져볼 때는 행사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말 그대로 국민의 화합, 통합, 또 협치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는 행사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초청하는 대상도 사회적인 약자, 어린이, 또 취약계층, 또 무명석타 등등이 초대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저는 검토해 볼 필요가 뭘까요? 있는 대목이 어디냐면 인원수입니다. 지금 참석 인원을 국회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4만 명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취임식 생각해보세요. 다닥 붙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코로나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그러네요, 아닙니다. 진짜. 5월 10일이면은 저는 이건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 완전히 바짝 붙어가지고 마스크 착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확진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참석하는 인원은 처음에는 10,000명 정도 검토됐다 그러니까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현 평론가님. 네네. 예, 물론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들을 아마 초청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행사 측에서 장애인들의 동선이라던가 특수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행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주요 관계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정작 중요한 위원급의 의원들이 아래에서 진행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박용진 의원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연단을 볼 때도 눈높이와 잘 맞는지 등을 잘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니까 그야말로 당선인이 국민 통합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날에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더 배려한다면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때마침 우리가 정치권 이슈에 매몰돼서 그렇지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그들의 외침 여전히 파묻혀 있습니다. 잘 들리지가 않아요. 정말로 윤석열 당선인 그들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볼게요. 그런가 하면요. 김건희 여사가 며칠 전에 엊그제 일요일 날 남편인 윤석열 당선인하고 반려견 산책할 때 우리가 그 노란 그 세월호 추모하는 의미의 노란 스카프만 관심 가졌는데 대박 사건 여기에 눈 크게 뜨고 또 관심 끄는 대목이 있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노란 스카프를 하고 산책하는 그 스카프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네. 저게 또 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반려견 토리와 함께 지금 반포공원을 저렇게 산책하고 있는 건데요. 저기 어떤 하네스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시면 경찰 특공대, 폴리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허허.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저거를 경찰 특공대 혹시 경찰청에서 파견 나온 반려견인가요? 어디서 봤죠 저거를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번에 한번 똑같이 비슷하게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 특수견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편한 폭발물 복장에 탐지견? 네, 알고 아하. 있죠.
저 가만 보면 저게 지금 폴리스라고 써 있죠. 아. 저걸 어디서 받았는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 저 개가 착용했던 저런 걸 보고 또 토리에게도 착용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게 근데 배종찬 소장님 네. 저거 하나 얻고 싶어요 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토리에 지금 하네스에 이 폴리스라고 있는 경찰 특공대 이 그런 게 채워져 있을까요? 저도 알 수가 없죠. 아하. 근데 이제 토리가 막강해진 거죠. 아하. 토리가 경찰 특공대의 이제 강력함, 화력을 갖췄나요? 그러니까 어허. 이제 저걸 보는 순간 저도 이 노란 스카프만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확대를 해보니까 토리가 폴리스, 경찰 특공대. 저게 이제 지난 4일 날 네. 바로 윤석열 당선인과 김건희 씨의 이 자택에 네. 이른바 폭발 탐지견의 아하. 이 목줄, 우리도 치면 이제 복대 같은 형태의 사람으로 네. 치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보이니까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네. 이 경호대에서 경호처에서 하나 이렇게 선물로 주지 않았을까? 아하. 예. 혹시 요즘 인터넷으로 구매가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인데 전현현 평론가님 인터넷으로 주문했을까요 저거? 제가 그 질문하실 줄 알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하. 저 똑같은 건데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기자들도 궁금해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에게 질문했는데 배 대변인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하. 잘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그래요? 답변을 했고 말씀해 주셨듯이 추정컨대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호팀에서 아마 선물로 하나 주지 않았을까 그런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백성훈 변호사님 절대 진짜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경호팀에서 네. 저거 선물로 이제 줬다고 쳐요. 뭐 우리의 추정이지만 네. 막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죠. 아니 뭐 저것까지 저 정도까지 법적인 문제를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뭐 어쨌건 워낙 저 반려견 사랑하시고 그 당시에 봤던 그 경찰 특공대라는 그 하네스가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걸 보고 경호팀에서 그에 맞춰서 그냥 선물을 드린 게 아닌가. 그냥 말 그대로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저 폭발물 탐지견 저 사진 속에 저 셰퍼드 종이 나중에 토리 보고 이거 차고 있는 거 보면 그거 월권 아니요. 그거 원래 내가 차야 되는 건데 월권 아니요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선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또 토리가 늠름하게 그래도 이 반려견으로서 윤석열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의 사랑을 또 받기를 기대를 해. 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시죠. 토리를 오늘 할 말 많네요. 네, 네네. 토리를 폭발물 탐지에 투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그거야말로 월권 될 거예요. 네. 자기 본분에 맞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